강관우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상당히 혼돈의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달도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 진짜 사이드카가 계속 이렇게 빈번히 출몰을 하니까 아주 차 타기 싫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카카오톡 같은데 친구들이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야, 너무 지금 심한 거 아니냐. 저도 어지러운데 여러분들도 많이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나씩 복귀를 좀 해봐야 되는데 말이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시장 전 세계에서 꼴찌권입니다. 지난 25년 4월부터 해가지고 26년 6월까지 전 세계에서 아주 우리 시장이 기가 막히게 달리면서 1등을 했던 1등 국가였는데요. 이제는 다시 꼴찌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그렇게 한 달 동안 많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저 왼쪽 보세요. 다우존스 0%, S&P 500 1%, 나스닥 마이너스 1% 이렇게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 20%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이 보라색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빠진 이후로 우리는 20%나 빠졌다는 거예요. 더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급하게 빠진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죠. 고동색으로 제가 브렌트유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브렌트유가 무려 30% 넘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이러한 확전에 따른 그 영향이 크지요. 그래서 다시 이제 100불 여기 근처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빨리 끝나야지 말이죠. 전 세계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국채금리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안 그래도 미국 재정 수지가 적자여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이쪽 자꾸 국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금리 발작의 상단 부분 근접하고 있다. 상당히 위험한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움츠러지는 지금 이중의 칼날을 맞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숫자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대비 20% 빠진 후에 겨우 1%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빠진 거에 비해서는 반등한 게 별 미미하다, 이런 얘기고, 금리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국면까지 지금 온 게 맞습니다. 10년물 4.69%입니다. 4.7%이지 않습니까? 거의 30년물 5.16%입니다. 5% 넘었다고 제가 1,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5.16%.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른쪽입니다. 페드 와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존에는 9월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는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더. 그래서 금년 이제 2번 정도 FOMC에서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지금 확률을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성장주가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금리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의 채권을 투자해서 얻는 기대 수익률이 더 커지기 시작한 이런 국면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미국 금리 환경인데, 미국 이게 금리가 쭉 올라가면 사실 미국 달러화 지수도 이제 101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강세인데, 우리 원하는 미국 달러화 지수 올라가는 것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은 1,460원대, 1,463원까지 왔죠. 이렇게까지 뚝 떨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신경 쓰는 사이에 한 80원에서 90원 정도 지난 이렇게 기간 동안 뚝 떨어졌는데, 일단 그 SK 하이닉스가 ADR 발행한 것도 있고, 또 우리 한은에서 금리를 이제 올렸었는데, 금리를 이번 한 번 올린 게 아니고 앞으로도 한 번에서 2번 정도 더 올릴 거다.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은 한국을 사야 됩니다. 환율이 강세로 가는 국가에 이제 외국인들은 들어오는 게 맞는데, 그래서 지난 주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사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내려가니까 좀 돌아오나, 지수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리밸런싱 할 물량들이 이제 거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이제 또 금요일 날 보니까 이렇게 왕창
얻어맞다 보니까 야 이게 또 장난이 아니구나. 메모리 이쪽 AI 쪽 아직도 뭐 좋은 게 아니구나. 지금 눈높이가 너무 높아 있고 까다로워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펀더멘탈을 보면 ROE 영업이익 27년 28년치가 여전히 또 올라갔어요. 이렇게 빨간 거로 이렇게 글자를 쓰면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27년에도 약간 오르고 28년에도 약간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예, 엄청난 숫자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일단은 하향이 아니고 올라가기는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수가 왕창 떨어져서 지금 이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동성은 높아졌고 뭐 금리는 올라갔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밸류에이션이 엄청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포워드 PBR입니다. 이게 2.0배 같은 게 엊그제예요. 6월 18일에서 6월 22일인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겨우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 만에 0.6배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1.42까지 왔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포워드 PER로 보면 5.75배예요.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뭐 10배 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안 그랬죠. 저는 그거 갈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PER로 봐도 5.75배면 상당히 밑으로 와 있는 겁니다. 지난 뭐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겪고 여러 가지를 겪었잖아요. 그것들보다도 더 지금 내려온 거는 맞습니다. 그럼 이걸 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낮다고 해야 될까요? 예,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은 지금 약세장, 베어마켓에 진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급등락이 상당히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이슈 이번 주에 이제 전략 1편에서 주로 다뤄드릴 이제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 시장이 바뀌었다. 이제 AI도 못 올리는 시장이 되어버렸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전략 2편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캐탈리스트가 좀 들어와가지고 그걸 좀 순작용으로 좀 돌리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반작용, 역작용으로 지금 내려가는 이런 장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펀더멘털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이거에 저는 이제 주목을 해 보면서 하나씩 좀 바라보겠습니다. 빅테크 캐펙스의 역설, 구글이 실적 발표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고 캐펙스도 조금 올렸잖아요. 거의 2천억 불 내외로 좀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거를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 구글도 주가가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상당히 증시가 냉담해졌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미국-이란 전쟁 확전 양상으로 계속 가면서 고금리 상당히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 정부에서 이제 대책이 나와가지고 월 말부터 이제 앞당겨가지고 시행에 들어갑니다만은 뭐 증거금 현금으로 3천만 원까지 올려놨다고 했습니다만은 효과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전업투자자 그 기준 이상으로 좀 더 강하게 올려버리든지 뭐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신뢰를 잃고 있어요. 근데 주워 담을 기회가 항상 있었는데 항상 늦어요. 뭔가 대응이 늦어요. 예. 이러면 시장에 뭐 사람들 다 떠나가면 이게 시장이 되겠습니까? 예,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까지 다시 이렇게 매도로 전환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뭐 사주고 지난 금요일도 엄청 많이 샀습니다만은 개인들이 바치기에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신용장고도 이제 서서히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용이 강제로 팔리고 있는 거죠. 청산 당하고 있는 거죠. 지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고객 예탁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ETF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신뢰를 회복하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뭐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메모리 쪽에서도 샌프란 서밋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큰 딜을 하고 이제 월요일 장을 맞이합니다만은 그거를 기화해가지고 뭔가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실적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적 잘 나왔어요. 예, 이어로 24%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3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보다 좋았어요. 그리고 캐펙스도 조금 더 늘렸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캐펙스 가이던스를 한 8% 정도 상향을 했다. 그럼 뭐합니까? 시장은 그렇게 늘어나는 가이던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앞으로 투자 비용 늘어나는 걸 오히려 더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AI로 옛날에 AI 이름만 붙어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또 AI 투자 많이 한다고 지금 걱정을 한없이 하고 있구나. 오히려 애플 주가만 괜찮습니다. 애플이 AI 최고로 덜 신경 쓰는 그 회사잖아요. 근데 AI를 신경 쓰는 데는 주가가 지금 물 먹은 솜같이 지금 무거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빅테크의 역설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여기는 애플을 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실적이 좋게 나와도 안 올라가고 가이던스 좋게 해도 안 올라가고 캐펙스 조금 올린다고 해도 안 올라갑니다. 제일 안 올라가는 데가 어디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순서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뻗었던 순서로 오히려 거꾸로 지금 주가가 더 빨리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시장에 고민거리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제가 최근 거 보니까 한 52%까지 코스피의 시총 비중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아직도 시총 비중이 68에서 한 72, 3%이 정도 되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익으로 실적으로 승부를 못 본다? 그러면 코스피가 재미없죠. 근데 이제 조만간 다시 돌려 세울 그런 뭔가 캐탈리스트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무거운 양상. AI가 과거는 AI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던 주가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느낌이 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AI의 수익성을 증명하라.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이퍼 스케일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네가 지금 이렇게 돈 많이 쓰고 투자 많이 하는데 그 돈 되냐? 언제 되냐? 이걸 시장에서 계속 따져 묻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죠.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이제 슬라이드인데 CXMT 창신 메모리죠. 이제 IPO 해가지고 거래가 시작됩니다. 여기도 선행 PER로 보니까 5.5배 정도 내외에서 거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이제 투톱, 반도체 투톱하고 거의 비슷한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단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뭐 영업으로 그동안 헤매던 회사가 돈도 벌고 거기 또 IPO에 자금 들어가니까 자금도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캐펙스 많이 해가지고 막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뭐 좀 과도한 걱정 당분간은 안 해도 되는 걱정인데 너무 주가가 이제 과민 반응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고 뭐 우리가 이제 키미 케이스를 가지고도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나 역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또 늘어나면 늘어나는 이런 이벤트지 이거를 뭐 아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미국 주가들은 AI 관련되는 뭐 엔비디아나 다른 주가들은 그렇게 반응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또한 또 지나가는 이런 이제 일회성 이벤트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생태계의 저변이 더 확산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 거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로부터의 위협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한쪽에서는 유가가 계속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날 조금 이제 반대로 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미국, 이란이 빨리 전쟁을 끝내야지 뭔가 여기 이제 다시 돌려놓는 건데 안 그래도 메모리 사이클이 뭐 피크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외부에서 또 전쟁까지 저렇게 확산되면서 이제 금리를 갖다 올려놓으니까 말이죠. 우리 시장이 좋을 수가 없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금리 발작의 상단이다. 금리 발작한다는 거 여러분 무슨 느낌이신지 알죠? 금리가 발작하면 이게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의 가격이 거기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발작할 정도로 지금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급으로 가려면 이게 5% 정도의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가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위험하다라는 거가 이제 알람벨이 더 세게 울릴 겁니다. 그때는 뭐 알람벨 정도가 아니고 사이렌을 울리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알람벨을 울리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알람벨을 울리는 미국 국채 시장이다. 10년물이 4.7%에 지금 육박했고 30년물은 5%를 넘은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고공권이다. 그래서 이 파란 게 지금 10년물이에요. 힘을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브렌트유도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커지고 할인율이 커지면 시장의 밸류가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한은에서도 근데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해가지고 지금 환율이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번에서 두 번을 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있는데 그걸 더 줄여나갔다. 금리 격차가 줄여간다고 하면은 원하는 강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60원대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드 와치는 9월 그리고 12월 금리 인상을 2회 정도 할 거다라고 금년 하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2회가 아니라 지난번 한 거까지 쳐가지고 2회에서 3회 정도, 3회 정도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3회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환율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강세로 가면 사실은 외국인들 우리 시장을 좀 사들어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왔다 갔다 좀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리밸런싱 이제 하는 타이밍은 좀 많이 지난 거는 맞다. 그래서 반도체 투톱의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만 어느 정도 잦아들면 그때부터는 이 환율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의 플로우가 다시 생기는 그런 쪽으로 갈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우리 시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PER로 보시는 분들은 와, 지금 역대급의 지금 낮은 PER이니까 여기 뭐 너무너무 저평가다, 뭐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뭐 저평가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요. 역대급의 저평가다라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대급의 저평가는요, PER로 볼 때는 역대급이지만 오히려 PBR로 보면 역대급의 고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역대급이라는 얘기는 아무데나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일단은 뭐 내려온 거는 맞죠. 근데 PER이라는 거는 항상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다시 진짜 10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이익이 왕창 반으로 떨어지면 바로 10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저걸 안 믿는 거예요. 저게 계속 이렇게 고공권에서 이익이 유지될 거다?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5대까지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계속 외국인들 많이 팔았잖아요. 예. 저게 유지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난주에도 쓰고 계속 씁니다만은 우리 코스피는 지금 가치 함정, value trap이라고 그러죠. 가치 함정이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저평가 의미일 수는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 잘 믿고 싶지 않아 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난주보다 목표가 괴리율이 더 커졌습니다. 둘 다 100%가 넘어갔어요. 시장에서는 목표가 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여기 있어요. 그 괴리가 지금 100%가 넘어요. 누가 맞을까요? 애널리스트가 맞을까요? 시장이 맞을까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이 지금 많이 시장이 바뀌어 있다. 뒤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한 이제 제 슬라이드, 이번 주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하죠. 밸류에이션을 PBR 가지고 할 때 꼭 필요한 이제 요인인데 뭐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냥 결론만 보시려면은 전체적으로 선행 PER이 지금 5배대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역수. 그다음에 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이 10년물 파란 줄입니다. 쭉 올라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시장에 두드러진 현상이 뭡니까? 변동성이 아주 막 심하잖아요. 예, 변동성이 심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에 베타가 올라간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뭐예요? 이겁니다. 코스트 오브 에쿼티. 자본 비용이 올라간다. 쉽게 얘기하면 할인율이 올라간다. 그럼 뭐죠? 가치가, 밸류가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코스피의 밸류가.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 좀 이론적인 얘기니까 일단은 지금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고 변동성 크고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좀 안 좋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이 커지는데 뭐 아주 주범이라고 우리가 다 계속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이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계속 우리한테 악영향을 주고 있다. 웩도덕 현상 계속 유지되고 있다. 7월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좀 뭐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좋아지는 방향으로 또 추가적인 정부의 정책이 나올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는데 숫자 좀 하나 볼까요? 삼성전자 이 레버리지 ETF 들어오고 나서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니까 2배. 근데 2배보다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38%. 여기 음의 복리 효과가 이제 있는 거고. 이렇게 원주가 17% 떨어졌으면 그럼 인버스 2X는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인버스 2X 마이너스 13%예요. 이 말이 되는 이 ETF입니까? 이게 무슨 상품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하이닉스 그때 이후로 마이너스 14%입니다.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이닉스 거는 마이너스 35%예요. 2배로 했는데 마이너스 28% 뭐 그 언저리 어디 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거죠. 왜? 변동성이 커서. 지금 아주 죽을 맛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상품이 투자 상품이 아니고 완전 투기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뭐 계속 이제 포머에 시달렸던 분들이 여기 이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은 개인 투자자한테 점점점 불리한 게임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회색이 지금 현물이거든요. 지난주에 좀 사는 것 같다가 금요일날 왕창 또 이렇게 토해냈습니다. 예, 그게 조금 좀 주초에 또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원화 환율을 좀 지금부터는 이제 보고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뉴스들, 캐탈리스트가 될 이슈들을 내놨기 때문에 주초에 어떻게 지금 변하는지 한번 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전략 1편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I 뭐 여러 가지 재료 호재, 뭐 가이던스 좋고 캐펙스 밀린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이 시장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미국이란 전쟁이 확전되면서 금리 쪽에 계속 상단을 지금 두들기면서 올라가고 있다.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이런 분위기가 채권 시장에서 지금 감지되고 있어서 주식 시장한테도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 분위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 계속 차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부채 축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리를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딜레버리징, 부채 축소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참 주식시장이 하기가 힘든 시장이다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전략 1편에서는 이 정도 하고요. 전략 2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 거고 어떻게 뚫고 나갈 카탈리스트는 없느냐 있느냐 이걸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